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가 3일째 하락하면서 모두 2,000포인트가량 싹둑 잘라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채권 시장 모두 하루 종일 신나게 흥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령 현물 시장 다우 지수 같으면 플러스 150 갔다가 마이너스 150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결정은 바이러스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그 바이러스 피크는 멀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는 123포인트 0.46% 추가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38% 추가 하락했고, 나스닥은 0.17% 올라서 3대 지수는 이건 보합세입니다. 혼조세죠, 혼조세. 반도체 지수 0.2% 올랐고요. 마이크론 0.5%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오르락 내리락 하루 종일 이렇게 흥정하다가 장기물들이 대체로 올랐네요. 그래서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0년물 1.342%, 3월물 1.518%, 그래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7.6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3월 19일 기준금리 내릴 확률 35%이고요. 동결 확률은 65%입니다. 달러 지수 99.05로 올랐고, 원달러 1212원으로 살짝 내렸고, 원엔 10.98로 하락했고요. 위안달러는 7.02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다시 2%대 추가 하락해서 WTI 48불, 브렌트 52불 선인데, 이 바이러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일본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일본, 미국, 유럽 내에서 퍼지고 있죠.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지금 진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숫자가 없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 팩트로 보이기 때문에 기름 수요 감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뜻이죠. 데이터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한국 3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66, 끔찍하게 참혹합니다. 이 숫자, 이런 숫자 제가 지금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준점이 100이잖아요. 태국 1월 산업생산 전년비 4.6% 감소했고요. 프랑스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로 증가했습니다. 좀 의외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24억 불로 전월보다는 좀 늘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많이 들어올 때는 월 17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 이렇게 들어오던 돈입니다. 이게 이렇게 2개월째 팍 줄었습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73% 하락이고요. 1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764K로 7.9%나 크게 증가한 값입니다. 오늘 한국 기준금리 결정하죠. 시장은 1%로 0.25%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내리고 돈 푸는 카드인지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 내리고 돈 풀어봤자 투자와 소비의 긍정적 요인은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 내리면 원 환율 약세 요인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환율 올라도 수출은 이전처럼 늘질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수입 물가만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 식량, 필수 중간재 반드시 수입해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고픈 마음보다는 떠나고픈 마음을 더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즉, 금리 인하는 덕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중공의 입국 금지라는 거, 이거는 말이죠, 중공 사람들 입국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중공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중공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중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중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는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그 외국인 가운데 중공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중공 사람들을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은
우리 한국 헌법상 그 입국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잠복기 지금은 14일이라고 하니까요. 최소한 14일 정도는 격리해서 바이러스 검사 체크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국 사람이니까.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간단하게 입국 금지라는 말이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는요. 우한 바이러스 전파를 퍼지는 거 막기 위해서 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대응 방법인 것이지 무슨 뭐 이념이나 뭐 감정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 우한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요,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종 전염병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주로 사람의 폐를 공격을 해서 폐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숨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한 폐렴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한국에는 없었다고요. 한국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2달도 안 돼갖고 한국 전역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 놀이터가 돼버렸고요. 그야말로 지금 바이러스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게? 응? 맨 처음에 중공에서 처음 생긴 그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면은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건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공에 있던 그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면은 한국에는 바이러스 여전히 없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당연히 중공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차단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거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은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막지 않은 거 아닌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를 했어야 하는데 그 국경 봉쇄가 바로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 차단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돌려보내고요. 한국인은 들어와서 14일간 최소 14일간 격리해서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이게 바로 국경 봉쇄라는 겁니다. 국경은 활짝 열어두고 중공산 바이러스 무제한 입국 환영한 꼬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응? 하라는 국경 봉쇄는 안 하고 바이러스 핑계로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개방하고 대구는 봉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에?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지금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했는지 뭐라고 수근수근 했는지 그거 한번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이 세상에서 당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저거 아예 자기들 비행기로 그냥 한국 사람들 한국 땅으로 실어 보내쁘잖아요. 베트남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내리자마자 격리했다가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봅니다. 이러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바이러스 취급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서는 아예 방에 가둬버리고 방문에 못질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와, 이게 참. 네? 이런 꼬라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 없었겠죠. 여전히 한국인들 환영받았겠죠.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바이러스 퍼졌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크기는 나노미터급이니까요. 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나 노력을 안 한 거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상 그 바이러스 처리를 해야 되고 그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 또 의료인들 이런 분들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 노력도 당연히 감사하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모섬이 국회에서 지금 주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열 기침 없는 한국인이 중공에서 감염원을 들여온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서 창궐한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중공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저 모섬 당장 잘라버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답변 자체에서 중공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차단 안 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에서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은 최소 14일 격리해서 바이러스 검사해야 하고요. 이게 차단이라는 겁니다. 열 기침 없는 중공 사람들은 바이러스 숙주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열 기침 여부로 바이러스 완전히 체크할 수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진단 키트라는 것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분노와 정오의 십자포를 문재인 패거리들에게 날리겠습니다.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지금 무증상 숙주, 이게 매우 지금 우려되는 바 아닙니까? 공항에서 체온 자동 측정하는 거가 아무 실효가 없다는 게 지금 이미 그 당시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은 거의 상식이 돼버렸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열이 나면 더 자세히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 요설에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고요. 좀 마귀 같은 것들이 파놓은 논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꾸하지 않기로 하고요. 저는 아예 대꾸를 안 해버려야죠. 저런 거는. 우한 바이러스가 중공에서 퍼진 것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 숙주가 중공이 인정한 사례만 지금 8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적어도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한시에서 전 세계로 실어온 우리 한국인들은 확진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 문제입니까? 바이러스 숙주는 중공 사람들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모섬 말 그 자체로 바이러스 퍼지는 이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퍼지는 걸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제대로 차단이 됐겠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 차단하는 겁니다. 중공에서 오는 사람들 차단. 이 조치는요,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히 신속히 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이러스 재앙 사태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요.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저 사진에서 보낸 저 모습도 결국 살인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사진 보시면 에피데믹과 판데믹의 용어 지금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용어를 준별해야 한다, 즉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에피데믹 상황인데 이것이 팬데믹으로 발전할지 말지 이거는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팬데믹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거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 진단 능력이나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진단 규모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압도적 1등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 1등.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점은 비록 지금 숫자가 많이 나와서 많이 놀랍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만큼 진단을 많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숫자는 한국이 많지만 사실은 일본은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재앙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고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흥미로운 그 주제입니다. 멀지 않아서 뭐 드러나겠죠. 진단을 해야 환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단 없으면 환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멈춘 건 아니죠. 바이러스 확산이 사라졌거나 쉬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진단을 안 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일본 아주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단에 임하고 있고요. 그 어떤 그런 진정성이나 그런 진단의 능력이나 또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나 또 발표되는 숫자의 어떤 신뢰성 뭐 이런 거는 다 그 사실대로 발표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이제 추세를 한번 가늠을 해 본다면 지금 그 발표되는 숫자 급증하는 그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의심환사 숫자가입니다. 이게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사해야 할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발표된 거 이미 상당한 의미 있는 그 데이터가 지금 쌓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한다면은 3월 10일까지 최소 5만 명 숫자를 보더라도 이거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전국에서 제2, 제3의 신천지 사례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매우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바이러스를 논쟁거리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령 뭐 국경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장 큰 덩어리 무역 전쟁, 특히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문제 이런 거 민주당이 들고 나와봤자 트럼프한테 그냥 박살이 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 바이러스 논쟁을 만약에 제기를 하면 말이죠. 앞으로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자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방어할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적 악화를 경고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광업 기업인 리토란 틴토라는 기업 향후 6개월 정도 매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요. 도요타 이거는 공급망 붕괴 때문에 일본 내 공장들 타격 지금 엄청 걱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부킹닷컴이나 이런 거 아주 유명한 트래블 업체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힘들 것 같다고, 매우 힘들다고. 뭐 당연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생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공 업체죠. 무디스. 자동차 판매 전망,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 다시 하향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한국의 항공편 축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지금 공급망 붕괴되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엄청나 지금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그 주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발표가 이어진다는 것은 경험적 어떤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즉 논리측과 경험측으로 다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규 그 발병이 또 발병 국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브라질, 그리스, 파키스탄, 노르웨이, 조지아 이런 데서 계속 그 신규 발표 이어지고 있고 계속 이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바이러스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국가들에서는 계속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늘려버리면은 신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이탈리아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배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2배 급증한 게 지금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록을 초과했는데, 물론 총 숫자는 한국이 더 많고요. 근데 이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앞으로 추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중공 이외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처음으로 중공을 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중공 숫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공 이외 국가들에서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점, 요 점만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